속보, 충격. 축협 완전 끝났다. 명백한 사기 브리핑 빼박 명백한 사기 브리핑과 공지사항에 축구 팬들 난리 나버린 상황.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스포츠센터입니다. 남자 축구대표팀 선임 논란과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의 폭로를 계기로 드러난 배드민턴협회 문제를 내일 (14일) 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는데요. 네.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안 질의를 열 예정인데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물론이고 절차상의 하자를 처음 주장했던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 밖에도 감독 선임을 앞두고 막판 돌연 사퇴했던 정혜성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과 그 뒤 바통을 이어받아 홍 감독을 선택했던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그간의 진실 공방을 당사자들의 입으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혜성 전 위원장이 갑작스레 사임한 이유와 그 뒤 열린 1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입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기구인데요. 지난 2월 클린스만 전 감독을 경질한 뒤 감독 선임 작업을 벌여온 정혜성 전 위원장은 10번의 전강위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 3명을 추려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돌연 자진 사임했습니다. 이후 정 전 위원장 자리를 대신하게 된 이임생 기술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면서 절차상 하자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간 축구계에서는 정 전 위원장이 사임한 배경을 두고 정몽규 회장과의 의견 충돌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왔는데 정 전 위원장이 직접 이유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지난 5개월간의 감독 선임 과정이 담긴 회의록 전체를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해드렸는데요. 10차 회의까지는 최종 후보 3명을 추리고 정혜성 전 위원장이 누굴 선택할지 결정 권한을 갖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정 전 위원장이 물러난 뒤 열린 11차 비대면 회의인데요. 정 전 위원장과 함께 위원 4명이 사퇴하면서 박주호 등 남은 위원 5명이 화상회의에 참석했고 이임생 기술이사는 이 회의를 통해 정혜성 전 위원장이 갖고 있던 감독 선임 전권을 이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록에는 최종 후보 3명의 대면, 면접과 향후 일정과 관련해 이사 5명 중 4명의 발언이 요약 형태로 기록돼 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면담은 이임생 이사가 진행하되 면담 내용을 위원회에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회의 결과 종합에도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참석위원 모두가 동의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임생 이사는 외국인 후보 2명을 면담한 뒤 홍명보 감독을 만났고 최종적으로 홍 감독을 선택했는데 발표 직후 박주호 전 위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이 최종 후보 면접 내용과 결과를 모르고 있었다면 충분히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내일 청문회에서는 이 밖에도 저희가 단독 보도한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600억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문제와 정몽규 회장의 사선 도전 여부 등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경랑에 휩싸인 배드민턴협회 역시 문체위 현안 질의에 출석합니다. 앞서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규정과 후원 문제 등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김태규 협회장의 셔틀콕 페이백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과 횡령 배임 의혹에 더해
일부 임원들이 후원 유치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챙기고 이 돈을 가지고 회장 명의의 후원금으로 협회에 대납한 문제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협회는 이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다수의 협회 부회장과 이사들은 협회장과 협회장 측근으로 꼽히는 임원 2명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에는 협회장과 협회 임원들, 김학균 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증인 선서를 하고 발언이 쥐증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내 스포츠에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였는데 내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잘 지켜봐야겠군요. 우리 축구대표팀의 주장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눈부신 활약으로 연패에 빠진 팀을 구했습니다. 손흥민은 그제 21일 밤 브렌트퍼드전에서 도움 2개를 기록하며 팀의 3대1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유럽 개인 통산 100도움을 달성한 동시에 구단 역대 최다 도움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15일 팀의 자존심이 걸린 라이벌전 아스널 경기에서 패배한 뒤 일부 팬들에게서 혹독한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날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뽑힌 것은 물론 각종 매체에서 최고 평점을 받으면서 부정적 여론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뮌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도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팀 내 입지가 흔들렸던 김민재는 같은 날 열린 베르더 브레멘전에서 무결점 수비를 뽐내며 팀의 5대0 대승을 도왔습니다. 네.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50홈런 -50도루를 달성했습니다. 오타니는 지난 20일 열린 마이애미전에서 홈런 3개와 도루 2개를 기록하며 50홈런 -50도루를 넘어섰습니다. 한 경기에서 홈런 3개, 도루 2개를 기록한 것도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날은 오타니가 팔꿈치를 수술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타니는 대기록 달성 직후 내가 가장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평소 술과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는 오타니도 기록 달성 후에는 샴페인을 원샷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모두 모인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선수가 역사에 길이 남을 대기록을 써냈다는 점에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타니 이전 메이저리그 아시아 출신 최다 홈런 기록을 보유했던 추신수는 대단한 신체 조건을 가진 선수들도 이루지 못한 기록을 아시아 선수가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오타니는 오늘 지13일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도 홈런 1개와 도루 2개를 추가해 53홈런 -55도루를 기록했습니다. 다저스는 앞으로 정규 시즌 6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동안 오타니가 금자탑을 얼마나 더 높게 쌓아 올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아가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데 이어 어제 22일 삼성이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삼성은 어제 만원 관중이 들어찬 대구 홈에서 키움을 한 점 차로 꺾고 2위를 확정했습니다. 박병호의 석점 홈런과 구자욱의 연타석 홈런이 터졌고 선발 원태인이 개인 한 시즌 최다 승인 15승을 올렸는데요. 이로써 삼성은 3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3자리인데요. LG는 3위로 준 플레이오프 직행하기 위한 매직 넘버를 하나만 남겨둔 상황이고요. 4, 5위는 막판까지 예측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두산이 4위. SSG가 어제 KT를 꺾고 반경기 차로 5위로 치고 올라왔는데 4에서 6위가 반경기. 한 경기 차에 불과합니다.
세 팀 중 잔여 경기가 가장 많은 팀은 SSG로 6경기가 남았는데 어제까지 무려 6연승을 달렸습니다. 마지막에 어느 팀이 웃게 될지 올 시즌 프로야구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령탑 무덤된 월드컵 최종 예선. 홍명보 감독에게는 오만 축구협회는 지난 20일 기하 한국 시각 야로슬라프 시라비 감독과 결별하고 자국 출신 라시드 자베르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유로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체코를 8강으로 이끌었던 시라비 감독은 지난 2월 오만 축구협회와 2026년까지 계약했다. 당시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탈락 위기에 몰린 오만은 시라비 감독이 부임한 뒤 3승 1무를 거두며 극적으로 3차 예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3차 예선 첫 두 경기에서 전패를 당하며 탈락 위기에 몰리자 오만 축구협회는 가차없이 시라비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 오만은 이라크 원정서 0대1로 패한 뒤 홈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을 상대로 1대3으로 패하며 B조 6개 팀 중 최하위로 처졌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이란 등과 아시아에서 4강을 형성 중인 호주도 3차 예선 부진에 결국 사령탑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호주 축구대표팀을 이끌던 그레이엄 아널드 감독은 3차 예선 첫 두 경기에서 1무 1패의 부진한 성적을 내자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히고 물러났다. 아널드 감독이 지휘한 호주 대표팀 피파 랭킹 25위은 이달 초 열린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바레인 76위과 인도네시아 129위를 상대로 1무 1패에 그쳤다. 지난 5일 열린 1차전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충격패를 당한 호주는 10일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원정 경기에서도 0대0으로 비기며 체면을 구겼다. 팀당 10경기를 치르는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은 이제 막 2경기를 치렀을 뿐이지만 부진한 성적을 낸 사령탑들은 버티지 못하고 지휘봉을 내려놓고 있다. 대표팀이 피파 랭킹 96위 팔레스타인과 홈에서 졸전 끝에 충격적인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홍명보 감독의 지도력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이에 오만전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고 만에 하나 패할 경우 조기 경질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다행히 홍명보 감독은 오만 원정서 3대1 승리를 이끌며 일단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10월에는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홍명보호는 10월 B조에서 최대 난적으로 꼽히는 요르단, 이라크와 2연전을 치른다. 10월 10일 요르단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른 뒤 15일 홈에서 이라크와 4차전을 치른다. 요르단은 올 초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개최국 카타르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하며 막강한 실력을 과시했다. 특히 그 대회에서 한국과 2번 만나 1승 1무를 기록했다. 조별리그에서는 한국과 대등한 승부 끝에 2대2 무승부를 거뒀고 준결승전에서는 경기 내용에서 압도하며 2대0 완승을 거뒀다. 당시 한국은 요르단 상대로 유효 슈팅을 단 1개도 기록하지 못하고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피지컬이 뛰어난 이라크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다. 만약 한국이 요르단과 이라크를 상대로 부진한 성적을 거둔다면 홍명보 감독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